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공계 특성화대 2022 입학 안내를 담당한 울산 동천고등학교 교사 신광윤입니다. 이공계 특성화대 입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입시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나 태도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적을 잘 내고 싶다. 그러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아마 충분한 학습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충분히 갖게 하려면은 역시 학습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해 봤습니다. 성적은 학습량과의 함수 관계이고 학습량은 시간과의 함수 관계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같은 시간이 입시와 관련해 주어져 있습니다. 자, 1학년 때 만약에 목표를 정하고 학습을 줄기차게 시작한 학생이 있다면은 아마 2학년, 3학년 때 시작한 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 학습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도달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1학년 때 이렇게 학습한 학생들은 충분한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2학년 때 학습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학습량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은 더 높은 강도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2학년 때, 1학년 때와 시작한 학생과 같은 강도로 공부를 한다면은 아마 목표를 낮추지 않고는 도저히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겁니다. 자, 2학년도 놓치고 3학년 때 시작한다. 자, 같은 목표를 이제 도달하려면은 엄청난 강도의 학습을 이뤄야 될 겁니다. 만약에 3학년 때 시작하면서 1학년 때 시작한 학생 정도의 공부를 한다면은 상당히 목표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각각의 다른 결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수능과 내신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내신 성적은 모두가 3등급 때 다 같게 이렇게 놓고 수능에 기대할 수 있는 성적을, 자, 한 학생은 5등급 때 성적을 기대할 수 있고, 한 학생은 3등급 때 성적을 기대할 수 있고, 한 학생은 2등급 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시 전형에 지원할 때, 자, 내신 3등급이지만 수능이 5등급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은 아마 지원을 할 때, 자, 이렇게 수시에서 자신있게 지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적, 기대할 수 있는 성적까지의 이 학교나 학과를 찾아서 수시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자, 내신과 수능이 동일하게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다 한다면은 정시 때 3등급 때 성적에 갈 수 있는 학교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 굳이 그 이하의 학교에 지원하진 않겠지요. 자, 내신은 3등급이지만 수능 성적에 2등급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굳이 수시에 3등급 때 갈 수 있는 학교를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아마 수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이상의 학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수시 지원의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만 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공계 특성화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카이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스트는 광주에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대전 유성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디지스트가 지금 대구 옆에 현풍 지역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있습니다. 이 4개 대학들은 과학기술부의 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입시에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학교들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텍이 있습니다. 포스텍은 포항제철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4개 학교와 같이 과학기술부의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자,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앞에 4학교만큼 자유로운 어떤 그 전형을 설계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이렇게 이공계 특성화대학 입시 특징부터 해서 지원 전략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공계 특성화대 입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을 수시 6회 제한이 없습니다. 자, 수시에서 6개의 지원 카드가 있지만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넣는다면은 6개 이외에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 적합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일반적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보다 좀 더 기회가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포스텍은 이 6회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스텍을 넣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5곳에만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1학년 때 학과를 정하지 않고 전체 무학과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 단일 전형으로 다 전체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전형의 특성을 본다면은 자,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주로 영재고 또는 과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라면은 영재고나 과고에서 이 수학과학 쪽에 특화된 그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일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과는 좀 다른 이 학습 경험이나 학습 과정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수시에서 전체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 교과 성적만으로 모집하지는 않고요. 자, 종합 전형에 전형을 하고 또 다른 학교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있지만 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2022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 부분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의 역량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 학생들에게 합격의 기회를 줍니다. 내 교과 성적만 우수한 것으로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서 수학과 과학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네, 수학과 과학의 역량이 뛰어날 뿐 아니라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은 비전과 또는 연구자의 자질을 갖춰나가는 역량들을 키워가는 활동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특정 분야의 기술 개발 또는 발전에 대한 소신과 또는 발전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는 그런 학교 활동들을 갖추는 것이 이 전형을 준비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대부분 전 합격자들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입학 이후에도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원과 연계돼서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2022 모집 인원 및 전형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별 전형별 모집 인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노란색 막대로 지금 나와 있는 가장 긴 막대들은 일반 전형들입니다. 자, 대부분 이 일반 전형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한다고 그랬고요. 자, 월등하게 카이스트의 모집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유니스트와 포스텍의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막대는 지금 이제 학교당 추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스트나 지스트, 카이스트에는 학교당 추천 전형이 있지만 유니스트에는 학교당 추천 전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니스트는 지역 인재 전형을 두어서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특기자 전형을 따로 두어서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그 특기 내용들을 자랑하고 그걸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스트와 지스트, 카이스트에는 소수이지만 수능으로 정시 전형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와 포스텍은 정시 전형이 없는 전형으로 갑니다. 자, 학교별로 이제 전형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스트 종합의 일반 전형 145명 내외로 모집하면서요. 1단계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서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가 포함되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모집을 하고요. 자, 1단계 서류 성적 50%에 면접 5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별로 최대 2명 이내. 자, 이거는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자,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가겠다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디지스나 지스트, 카이스트까지 모두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당 2명 이내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모든 학교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에 6회 제한이 없는 것처럼 정시에서도 이 학생들은 가나다 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정시에 10명 모집하는 디지스트의 군외 모집입니다.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에 제한받지 않고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 자, 정시에 총 4번의 지원 기회를 갖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자, 지스트는 종합전형에서 110명, 그 다음에 학교당 추천해서 40명. 전형 방법은 디지스트와 크게 차이는 없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과 면접 40으로 1단계 성적 비중을 좀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도 자, 디지스트와 마찬가지로 군의 모집에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네, 다음은 카이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공계 특성화대학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이지요. 550명 내외의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요. 85명 내외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이렇게 내외를 붙인 이유는 이 전형 간의 모집 인원을 서로 이동할 수 있고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유종적이다라는 의미에서 내외라고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외라는 어떤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단계에서는 서류에서 2에서 2.5배수 학생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당 2명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해당하는 수능 우수자 전형에서는 군의 모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나 다군 이외에 하나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는데 수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 중 하나를 택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유니스트를 보겠습니다. 유니스트는 이공계 특성화대학 중에 유일하게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영 계열인데요. 자, 경영 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회 과목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문 계열이라고 표현하는 그 쪽에 관심이 있고 특화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울산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는 65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65명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은 종합전형이면서 면접 없이 서류로만 학생을 선발하고요. 자, 그 다음 고교당 5명 이내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65명을 모집하는데 울산 시내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4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당 5명 정도 추천한다면 전체 인원은 200명을 약간 넘는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200명이 약간 넘는 정도에서 65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자,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고요. 또 유니스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게 수시 6회에 추가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라는 대학에 합격을 한다면은 자, 유니스트를 갈지 고민을 하겠지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낮고 그다음에 등록하는 인원이 실제 모집 인원보다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난 2021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 2020년 결과를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인재 전형이 울산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텍은 이제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전형을 두지 않고요. 종합전형 일반으로 320명을 모집하고 고른 기회로 저소득과 농어촌을 5명씩 분리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67%, 면접 33%로 최종 합격자를 정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스트와 포스텍에서는 정시 전형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자, 서류 및 면접 전형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스트의 서류는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교 생활기록부 모두를 다 취합합니다. 자, 다른 학교들의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는 거의 이제 없어진 상황이지만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2022에도 모두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3건 이내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했던 어떤 특별한 입상 기록이라든지 활동 기록들, 우수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자, 첫 번째 학업 및 탐구 역량 평가를 합니다. 자, 디지스트에서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보는 것은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성적의 추이, 그 다음에 심화 또는 탐구 활동의 과정과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이 과학기술 분야의 관심사,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비전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사회적 역량은 주로 인성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정적으로 이 학생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은 특기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가서 면접은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표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 면접이 있고 세 번째는 학업 역량 평가 면접이 있습니다. 자, 발표 면접은 자, 공통의 제시문을 제시하고요. 그 제시문에서 제시된 문장과 관계되는 문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합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대로 엮어서 논리적인 언어로 구사해서 말을 만들어내는지, 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자, 이런 면에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은 학생이 제출한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자, 서류의 사실 여부와 그 다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합전형의 면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업 역량 평가는 디지스트에 들어와서 얼만큼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학과 과학 과목의 문항을 출제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학생의 수학과학의 학업 역량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필수로 수학 문제는 모두가 풀어야 되고요. 과학 중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영역 중에 하나를 택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푼 것을 바탕으로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에 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특기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는 면접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은 첫 번째는 사전 문제풀이 시간을 30분 줍니다. 그중에 발표 면접, 제시문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10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수학 한 문제와 과학 한 문제, 그 학업 역량 평가의 문항들을 풀 수 있는 시간 20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30분간의 사전 문제풀이가 끝나면은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면접은 발표 면접 6분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면접 5분, 그 다음에 학업 역량 평가 14분 이렇게 나누어서 25분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발표 면접 전에 특기 분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다른 면접보다 10분 더 시간을 들여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에 제시됐던 문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디지스트가 출제했던 학업 역량 평가의 수학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요구하는 것에 필요한 수학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아마 이 디지스트 면접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에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도로 출제했다고 말합니다. 자, 구의 대칭성에 의해서 구를 이등분하는 평면은 반드시 구의 중심을 지나야 함을 이해하고 있는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 평면 도형의 위치 관계로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등비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수렴값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가? 자, 그래서 수학의 하나의 원리보다는 여러 가지 원리가 적용된 수학 문항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의 사고 역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채점 기준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스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이제 이전 연도 또는 그 전 연도까지 추적해서 디지스트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예시 문항, 그 기출 문항을 통해서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스트에서 학업 역량 평가 물리로 제시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자, 물리적 개념에서 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서 요구하는 답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내는지 어떤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 의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이해하는가? 자, 자기장하의 전자 운동을 이해하는가? 광전 효과를 이해하는가? 전반사의 원리를 이해하는가?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원리를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단답형 문항이 아니고 이것과 관계되는 종합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나 또는 그 기본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채점 기준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도한 바와 점수를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바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준비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스트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트는 자, 역시 서류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 5건 이내에 특기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은 자, 디지스트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학업 역량, 자, 이 학업 역량에서는 이공계 분야의 교과, 비교과, 경험과 성취 수준을 먼저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내적 성향, 창의성, 잠재력, 진학 의지, 리더십 및 협동심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한다라고 지스트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역량은 나눔과 배려, 사회 정의와 공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특기 우수성, 특기자 전형은 특기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도 지스트와 디지스트는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자, 지스트는 전공 수학 능력의 구술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전공 수학 능력이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 과목이겠죠. 그래서 자, 수학은 역시 필수로 들어가고요. 물리, 화학, 생명공학 중 한 문제를 택해서 그 문제를 풀어낸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학업 역량을 교수 면접관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적 역량의 구술 면접을 진행합니다. 내적 역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출 서류 기반에 학생의 종합적인 학생의 이 역량을 파악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면접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 면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공 수학용의 답변 준비에 25분의 시간을 제공해 주고요. 25분 동안에 수학과 과학 한 문항을 풀어서 면접을 준비합니다. 그다음에 전공 수학 능력 구술 면접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내적 역량 구술 면접을 5에서 10분 정도 실시한다. 자, 그래서 한 20분 내외로 면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 절차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기 역량 구술 면접이 추가돼서 자, 면접의 절차가 완성됩니다. 네, 다음은 지스트의 2020학년도에 내적 역량 구술 면접 문항 예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울산 지역 학생들 면접 후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종합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이 면접 준비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묻는 내용들의 묻는 어떤 질문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과학기술 또는 자기 전공 희망 분야와 관련된 활동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루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 자, 또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했다면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 안에서 학생들의 행동, 활동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판단되는 책을 학생이 적었다라는 이런 예시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깊이 있게 이 책의 내용까지 파고 들어가서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이제 자신이 이제 지스트에 얼만큼 적합한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실제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얼만큼 학생의 내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였는지를 판단하려고 질문하는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스트의 학업 역량평가 문항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수학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을 풀이한 과정들을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실제로는 학생들이 기본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문항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평가 기준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계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의 원리들을 이용해서 문제의 해답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들과 약간씩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생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유도하거나 또는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화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 설명된 이 문항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이 상황에서 화학적 원리와 지식에 근거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여기에 요구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출제 의도를 보면은 자, 원자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과 같은 기체 반응식을 완결하고 평형 상수식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반응 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평행의 이동의 원리를 적용하여 생성물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다. 실제 원리를 적용해서 문항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데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채점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배점들이 차등 부과되어서 부분 점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이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나 또는 특기자 전형에서의 입증 자료 앞에 있었던 학교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 역시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업 역량, 그다음에 학업의 역량, 자, 특기자 전형의 면접. 이렇게 면접은 그래서 학업 역량과 학업의 역량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의 면접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업 역량 평가는 자, 과학과 수학 제시문 기반의 구술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영어 면접을 추가해서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 지원자가 택1을 하니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영어까지 일반 전형은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학업의 역량은 자, 지원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공통 문항 등을 통해서 구술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특기 우수성 자료의 발표 기회를 주어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게 되고요. 자, 면접 절차를 보면은 자, 학업 역량 면접 준비 시간을 55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뭐 충분할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학교보다는 좀 많은 시간을 주는 상황이고요. 학업 역량 면접 20분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업의 역량 면접 준비에 15분 시간을 주고 학업의 역량 평가에 15분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특기 역량 평가 20분에 그다음에 학업의 역량 면접 15분, 그다음에 학업의 역량 평가 15분. 그래서 특기자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평가가 제외되는 그런 면접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학업의 2020년도 학업의 역량평가 제시문입니다. 이 제시문을 읽고서 기본적인 문항이 제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생각해서 답을 내고, 자, 답을 쓰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면은 요 답을 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자,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요 문항 이해 정도나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뭐 제시하는 방법들이 얼만큼 창의적인지, 자, 이런 면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문제는 카이스트의 2020년 학업 역량평가 수학 문항입니다. 단순해 보이나요? 제가 이제 수학 전공이 아니라서 이 문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카이스트 이 문항들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 해서 교육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그런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학과학의 최고의 인재들이 지원하는 곳이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좀 이제 난해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출제 의도를 보면 삼각함수로 주어진 평면 곡선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미분적분을 활용해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또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삼각함수와 미분적분, 수열까지도, 그다음에 극한까지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점 기준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과 정확한 모범 답안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다면은 실제 출제자들의 의도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업 역량평가로 제시한 화학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출제 의도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자량이 다른 두 기체의 확산 속도를 비교하여 분자량을 찾고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에 대한 평형의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자, 이런 의도에 의해서 문항들은 자, 이런 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니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앞에서 봤던 학교들과 같고요. 그 다음에 우수성 입증자료, 특기자 전형은 2건 이내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자, 제출 서류 바탕으로 학업 역량과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우리가 흔히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그대로 본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지원자들에게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과목들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특히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많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회까지도 평가 내용에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공계와 관계된 경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자, 일반 전형과 기회균등 요 전형의 면접과 특기자 전형은 좀 다르게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민원에서 봤던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면접에 해당되는 게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없이 서류로 100%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 전형과 기회균등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계열의 적합성, 과학적 탐구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서 제시문 면접을 포함해서 2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특기자 전형은 자,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계열의 적합성, 특정 분야의 우수성, 과학적 탐구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제시문 면접을 포함해서 40분 내외에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제시문에 답변 준비 시간 10분을 주고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다음은 유니스트 평가 문항을 보시겠는데요. 자, 혹시 앞에 디지스나 지스, 카이스트하고 다른 점 혹시 보셨나요? 자, 면접 문항이 어떻다라는 지금 설명이 없지요. 특히 학업 역량에서 수학이다, 과학이다 이렇게 과목들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의 이 면접 문항은 학업 역량 평가라고 말하지 않고요. 종합 다면 평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 한 교과의 내용으로 면접 문항을 구성하지 않고요. 사회 현상이나 과학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특정 분야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 특정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과목의 내용들, 지식들이 포함되는 그런 면접 문항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출제의 의도와 역시 문장의 해설을 통해서 문장이 의도하는 바들을, 문항이 의도하는 바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수학적인 역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판단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기 축구 대회 팀 구성 방법에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 원리를 통해서 효과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지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제 의도 보면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수식과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 이들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논리적으로 줄여나가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적용한 것으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문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학 지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 내에서 논리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자신의 선택의 논리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액의 서류 및 면접 평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앞에 있었던 이공계 특성화대학 다른 학교들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특기자 전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특기 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고요. 자, 평가 방법은 학업 능력과 잠재력, 자,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잠재력은 이공계의 소양과 재능을 보고 그다음에 학업의 열정과 태도, 대인관계, 품성, 자, 인재성, 적합도, 인재성이란 포스트액에 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정도를 판단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업 능력은 패스 or 페일로만 판단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은 자, 서류 확인 개별 문항의 질문도 있고요. 또한 정답이 없는 사고 과정의 평가 문항이 제시되어서 자, 이 문항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보고 학생의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수학, 과학의 문항을 준비해서 문제풀이를 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액에 물어보면은 답이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 문제를 학생이 어떻게 이해했고, 자, 거기서 요구하는 바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그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적인 문항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면접 절차는 자, 20분간 답변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20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2021학년도의 면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22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면접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 관련된 사항들은 2022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올해 이제 5월 달이 지나가면서 학교별로 수시 전형 요강이 확정된다면은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액에서 제시했던 사고력 평가 문항이 이런 거다. 한번 어떤 것인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개의 풍선을 띄워 올린다고 했을 때 풍선이 있는 위치를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오.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제시한 답이 얼만큼 객관적이고 아니면 근거 있는지를, 논리적인지를 설명해 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이나 상황들을 스스로 설정해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인 것 같습니다. 자, 2020학년도에는 이런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평면 위에 두 지점에 있는 자동차들이 동시에 출발한 후 일정한 속력으로 반대편을 향해 주행해 서로가 있었던 지점에 도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두 자동차가 최소한 50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목표점까지 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그중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보시오. 일단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조건을 설정하고 상황을 설정해서 그 조건과 상황에 맞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답을 찾고 그 답에 어떤 그 도달하는 과정들이나 근거들을 자신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 상황의 논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개방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연습 아니면 이런 문항들에 충분히 어떻게 연습 이런 문항과 관련된 충분한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창의적인 사고의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2020 입시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쟁률입니다. 자, 2021의 수시, 그 다음에 2020의 정시.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지원했던 학생들의 경쟁률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대체로 10대 1 정도, 10대 1에 가까웠거나 근접하는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니스트의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 자체가 한 1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65명이나 모집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에 비했을 때 사례 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합격한 사례 중에서 영재고, 과학고의 사례들이 일반고에 이 취합된 자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사례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일반고에 합격한 사례들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는 좀 더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성적들이 이제 지원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수준이다라고 보이고요. 최저 성적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성적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시키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평균 사례보다 더 좋은 성적의 학생들이 불합격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저의 합격자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지원 기준으로 삼는다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나 중간 정도 성적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유니스트에는 경영 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문 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인문계열 중에 4등급대 학생 중에 일부는 이제 울산 외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낮은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이나 평균 정도 성적대라면은 1점, 한 중반에서 2점 초반 정도까지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 계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1점대 초중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까지 합격선이 결정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 성적은 아까 말했듯이 좀 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어디에 발표된 자료를 한번 어느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어떤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제 합격해서 등록하느냐를 살펴본 겁니다. 자, 앞에 초록색은 영재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렌지색은 과학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자율고 또는 지방 단위의 자율고에 해당하고요. 일반고는 이제 이렇게 황토색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교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근데 보면은 영재고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가 여기 보면은 지스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영재고 숫자가 과학고나 일반고에 비했을 때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에서 16%, 22%라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텍도 10%가 영재고 학생들이라면은 영재고 학생들은 지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학교들에 많이 지원을 하더라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학교가 첫 번째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50% 이상의 과학고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높은 학교가 또 이렇게 포스텍이죠. 포스텍도 35%. 굉장히 많은 비율이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 같은 경우도 전체 입학자의 30% 이상이 과학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디지스트에서도 21% 이상이 과학고 학생이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이제 디지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 그 다음에 지스트 순으로 나가고 포스텍도 뭐 과학고나 영재고를 합한다면은 일반고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지만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2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지원의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학과학의 성적과 수학과학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성적 관리를 꾸준히 할 뿐만 아니라 심화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풀이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런 원리 중심, 개념 중심의 문항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봤던 일반고 진학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수학과학 교과 성적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향상시키고요. 향상시키는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학습 활동을 개별적으로든 아니면은 이제 동아리나 아니면 친구들과 자율적인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 심화학습의 활동이나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두면 좋겠죠. 네, 그리고 유니스트 지역 인재 전형을 전략적으로 이제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2.97대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3대 1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2배수를 뽑는다. 2배수의 선발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앞에 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면은 65명의 정원을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배수를 돌린다면은 지원자 전원이 합격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작년에 지원한 학생들이 전부 다 합격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 확인해 본 결과 30명 내외, 정확하게 인원을 말하지 않지만 4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만 등록을 했고 선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65명 정원에 40명 이내의 학생만 선발했다라는 것은 결국 전형에서 충분한 학생을 뽑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원한 학생 중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은 뭐냐? 자신들이 봤을 때 수학이나 과학 부분에서 유니스트의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5명이 정원이지만 65명을 꼭 채우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스트의 지역 인재 전형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략한다면은 뭐 다른 학교보다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스트 지역 인재 전형이 울산 시내 각 학교마다 5명의 지원 가능 인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학교에서 이제 유니스트 추천해주는 어떤 기준에서 자신이 자연계 학생 또는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생 중에 5위 안에 드는 것이 일단 관건이겠죠.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키워놓는다면은 여러분들 이공계 특성화대학 중에서 유니스트는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특정한 분야에 월등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다면은 특별 전형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이제 특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자질, 또 연구자로서의 역량이나 비전. 자, 그런 비전이 있는 학생이 수학과학 성적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수학과학 성적의 심화에 대한 어떤 그 경험들이 많다면은 아마 유니스트나 아니면은 카이스트와 같은 이공계 특성화대학 교수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뽑고 싶은 인재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 뭔가 특정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연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인류에 기여하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자, 이런 어떤 진로 비전을 갖추고 그 진로 비전과 관계된 자신의 진로 분야와 관계된 좀 더 폭넓은 지식과 심화된 지식을 익히려고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책과 논문,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고 읽어가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들을 풍부히 쌓는다면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이제 제시하고 평가를 받는다면은 좀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준비는 역시 수능 준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군의 모집이기 때문에 허수 지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6회 이외 제한 이외의 모집이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서 배수 제한이 있는 곳이라면은 배수 안에 들 수 있도록 자기의 생기부와 아니면 활동들을 철저히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면접 배수가 없는 유니스트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정시라면 일단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야별로 한번 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의 대비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 분야, 수학 및 과학 분야의 탁월성, 지적 호기심, 탐구 및 심화학습, 자기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활동들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교과 특기사항에서 뭐 얼마든지 이 학생의 어떤 탐구적인 자세라든지 심화시키는 어떤 과정들, 심화의 주제들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한 자율활동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또는 아니면은 선생님과 함께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동아리 활동에서 이 이공계열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굉장히 고난도 문제나 아니면은 기술 진보와 관련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동아리 탐구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지식을 넓혀 나간다면은 자신에게 의외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로 적합성 분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자의 비전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연구자의 비전과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 자,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확장. 그 다음에, 현재의 기술의 진보 과정, 앞으로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이 지식을 넓혀가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이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과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본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의 충분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성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낮은 과목이 있다면 높이려고 노력을 해서 좀 나아진 성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성적 관리에서는 수학과 과학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탐구,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자아 성찰과 반성, 자신의 현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자,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를 노력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 영역에서는 요즘은 개별적으로 뭐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착한 학생이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얼만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학생인지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얼만큼 잘 의사소통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지. 자, 또 하나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뭐 개별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그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자, 누구에겐가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고 또는 인류 전체에게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면은 자, 여러분들의 인성 부분에서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의 대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별로 발표되어 있는 전형 시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강을 통해서 면접 방법 및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배들의 면접 후기를 수집해서 분석하다 보면은 이 방법과 절차 속에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출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고 분석하면서 자, 수학, 과학 분야의 고난도 문항을 풀이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 기출 문제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시했던 예시 문항들도 전부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를 왜 출제했고 또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 또 여기에 정확한 답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문항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 아, 이런 게 힌트구나.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숙달된다면은 막상 면접장에서 받는 새로운 문항들도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학 및 과학의 원리에 기반한 풀이 과정과 설명,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 봤던 문항들은 어떤 답을 정확하게 찾았느냐보다는 답에 어떻게 접근해가고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중요시한다고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의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고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창의성을 보는 부분들은 어떤 정확한 정해진 답을 찾는 경우들이 아닌 그런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도 먼저 문항을 봤을 때 어떤 당혹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답이 없는 개방적 질문에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어떤 문항을 만들어 보고 그 문항에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친구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태도나 내용보다 문제 이해와 해결을 위해 원리의 근거에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말들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계속 점검하는 언어 습관들을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해서 이제 2022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입시 전형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연도의 그 면접 문항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춰야 되는지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고나 특목고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그런 학교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에 견주어서 자신들의 수학, 과학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고 그 학생들의 역량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 바라는 바들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는 입시 결과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